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하고 많은 띄어쓰기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 많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를 택하셨나요? 그렇죠? 하고 많은 이거는 붙였어야 됩니다.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하고 많은의 뜻을 찾아보면은 많고 띄고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많고 많다. 하고 많다의 뜻은 많고 많다의 뜻입니다. 많은 게 또 많은 거예요. 많다가 옛날에는 하다라고 써였어요. 그러니까 많고 많다, 하고 많다. 이게 한 단어가 됐으면서 이제 붙여진 겁니다. 그러면 많다가 하다라면서요.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되죠. 하고 하다, 하고 많다, 하고 하다 다 같은 게 되는 겁니다. 하고 많다, 하고 하다. 많고 많다는 띄어쓰고요. 이거는 당연히 붙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유추해 볼까요? 많고 많다, 하고 하다 다 같은 말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고 한 날, 하고 한 날 이거 있는 말입니다. 하고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많고 많은 날, 하고 한 날은 많고 많은 날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허구 한 날. 니는 허구한 날 술 처먹냐? 아니, 죄송합니다. 너는 허구한 날 술 먹냐? 이런 말 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수삼촌들. 허구한 날. 근데 뭐, 이거 다 이렇게 말하죠. 하구한 날, 허구 헛날, 막 이렇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허구하다입니다. 허구하다. 허구하다. 그래서 허구한 날입니다. 헌 아니에요. 헌 아니에요. 헌 아니에요. 허구 헛날 아닙니다. 허구 한날. 이때 허구는 많다는 뜻보다는 어떤 오랜 기간, 오랜 기간 동안 너는 허구한 날 술만 마시냐 이거는 너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술 먹냐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너무 깊게 들어갔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즐가입니다. 하느라고 하노라고 다 맞고요. 뜻이 틀리죠. 구분하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노라고는 노력의 의미가 있으면 하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하노라고 했는데 빵점 맞았어. 이때는 노력한 거죠. 노력을 했잖아. 그래서 노를 씁니다. 공부를 하느라고 했는데 빵점 맞았어. 이거 틀리죠. 하느라고는 이거죠. 내가 공부하느라고 놀지 못했어. 이때는 뭡니까? 공부하느라고 놀지 못했어. 이때는 느를 써줍니다.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놀지 못했어요는 아니잖아요. 공부하느라고 놀지 못했어. 이건 이제 하느라고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따지면 머리 아픈데 굳이 따지자면 어떤 사태의 목적이나 원인이 되는 연결어미죠. 사태. 공부를 하느라고 놀지를 못했다. 공부를 하노라고 했는데 0점을 맞았다. 이거는 어떤 행동에 대한 의도, 목적을 나타내죠. 뭐가 들어갑니까? 노력. 노력이 들어가면 노를 쓴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루 종일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일이라는 단어부터 알아볼게요. 종일 자체가 하루를 뜻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은 그러니까 종일이라고 쓰면 돼요. 그냥
하루 종일이라고 안 쓰고 그냥 종이라고 써도 됩니다. 요거랑 이제 같은 말이 온종일이 있어요. 온종일. 온은 이제 사실 관형어인데 전부의 모두의 이제 그런 뜻이 있죠. 원래는 띄어 쓰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온 집안 사람들 이렇게 띄었습니다. 원래는 뭐 온 식구 그죠? 온 가족 이렇게 원래 다 띄어 쓰는 거예요. 뭐 온 국민 다 띄어 쓰는 게 원래 맞는 거죠. 온 세상. 근데 이제 온 종일은 이제 붙여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도 붙여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루 종일은 띄어 쓰는 게 맞지요.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하루 빼고 종일만 쓰던지 그죠? 아니면 온종일을 이렇게 붙여서 쓰던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은 하루 띄고 종일로 사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하루하루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문장을 썼는데 하루하루 하루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래서 당연히 띄어서 쓰는 줄 알았지만 하루하루는 그냥 붙여서 쓰는 한 단어입니다. 명사로 그날 그날의 날, 부사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즉 매일매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는 하루가 한 단어지만 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하루 띄고 하루하루 매일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렇게 쓰는 건 틀리다는 거죠. 붙여 써야 되는 거죠. 한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루라는 단어가 있고 하루하루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열심히 한다는 건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하니까 계속 붙여서 써야 된다는 점.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하룻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룻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어떻게 발음했죠? 하룻밤이라고 된 소리가 났어요. 하루는 뭐죠? 고유어죠. 밤은 고유어죠. 고유어가 고유어가 붙었는데 된 소리가 났다. 사이숏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은 아니죠. 만약에 하룻밤으로 이게 맞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하루 띄고 밤. 이렇게 썼으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룻밤은 자체가 한 단어입니다. 이런 많죠. 책 제목으로도 이 하룻밤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뭐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하룻밤에 읽는 오마시나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룻밤은 하룻밤 사이시옷 써주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마터면 알아보겠습니다. 하마터면 뭐 알죠? 이런 뜻은 하나씩 알아볼까요? 하마터면 1번 하마 트면 맞을까요? 틀리죠. 마트를 왜 찾습니까? 틀리죠. 2번 하마타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하마타면 맞을까요? 틀리죠. 왜? 하마를 왜 탑니까? 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남은 거 하마터면이 답입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하재 알아볼게요. 8시에 이런 말 하죠. 8시에 야 철수가 그러는데 8시에 축구하재 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하재가 뭐죠? 하자고 해 이런 뜻이죠. 하자고 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붙어서 하재가 됩니다. 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 친구 참
착하대. 착하다고 하더라. 착하대. 이때도 대라고 써요. 이거 뭐라죠? 착하다고 해.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붙어서 대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뭐뭐 하다고 해, 뭐뭐 하자고 해. 전달을 할 때는 그대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써줍니다. 또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이런 게 있어요. 야, 또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걸 이제 알았냐고 해를 줄임말이 그걸 이제 알았냐? 알았네? 냐, 네? 그걸 이제 알았네? 발음이 네가 맞잖아. 네. 네.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그걸 이제 알았냐고 해?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나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됐겠습니까? 아유,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이제 알았니? 알았냐? 알았네? 아, 나 발음이 안 되는데 지금 이상한데? 왜 발음이 안 되지? 그걸 이제 알았냐? 냐, 나, 네, 네, 알았니? 알았니? 네, 네, 네. 발음이 이제 네죠, 네. 그걸 이제 알았냐고 해? 그걸 이제 알았니? 이제 알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일 때도 냐에서 해가 돼서 nye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한 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띄었고요. 뒤에 거는 붙였습니다. 일단 둘 다 맞는 거죠. 근데 쓰임이 틀립니다. 어떨 때 띄어 쓰고 어떨 때 붙여 쓸까요? 띄어 쓰는 거는 횟수에 관련된다면 띄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봐주는 거잖아요. 한 번. 두 번만 봐주세요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횟수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이게 말이 되면 띄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면 붙였어요. 예를 들어 어디 한번 죽어볼래? 이때 한 번은 횟수입니까? 횟수 아니죠? 어디 두 번 죽어볼래? 이런 말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이거는 횟수예요? 아니죠. 횟수 아니죠. 그냥 뭐 어떤 시도의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이럴 땐 붙여 쓴다고요. 횟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띄는데 그게 아니면 붙여 쓴다. 아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맞죠. 한간에라고 이렇게 썼었는데 아니죠. 아닌 거죠.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항입니다. 한간, 사이간. 한간이란 뜻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이게 뭐 거리항, 뭐 복도항, 뭐 마을 동네항, 집항 이런 뜻인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항을 써야 되는데 한을 썼더라고. 누가? 제가. 이게 교정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썼더라고. 한간에를. 그것도 띄어가지고 아닌 거죠. 한간에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결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한결같이 띄어쓰기인데요. 띨까요, 붙일까요? 같이는 뭐랑 붙죠? 처럼도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처럼, 뭐뭐처럼 비슷한 말이죠. 그러면 붙여야 될까요, 떼야 될까요? 답은 네, 붙여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한결같이 왜 붙일까요? 같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지.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한대? 이런 말 잘 쓰시죠? 한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니은 대라고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뭐 예를 들어 오늘따라 왜 저러신데, 니은데 왜 저러신데 한 대 맞으려고. 쟤는 왜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한대? 한 대 맞으려고. 니은대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렇게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있는 것과 뭐였죠? 다고해. 뭐 한데, 뭐 한다고 해. 걔 지금 몸이 아파서 오늘 못 온대. 이럴 때 뭐뭐 온대 할 때 다고해라고 외웠었어요. 그래서 니은대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때는 이 한대는 어떻게 외울까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한대. 한 대 맞으려고. 그래서 한 대입니다. 오늘따라 왜 저러신데? 한 대 맞으려고. 그래서 한 대입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한창때 띄어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때는 답은 이거죠. 한창때는 띄어쓰면 안 됩니다. 보통 이때는 앞에만 띄어쓰죠. 뭐 할 때, 아니면 뭐 방학 때 띄어쓰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기본인데 한창 때 같이 이렇게 붙였을 때가 있다. 언제 쓰냐? 그때 붙여 쓴다. 저때, 제때. 한창 때랑 비슷하게 한때도 있고 저녁 때도 있고, 저녁이 있으니까 점심때도 있네. 점심때. 이렇게 한 단어가 된 말들은 붙여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띄어 쓰는 게 맞다. 한창 때는 무슨 의미냐? 기운이 왕성한 어떤 한때, 그걸 한창 때라고 해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어찌할꼬, 발음은 꼬예요. 발음은 꼬 발음이 나죠. 꼬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근데 왠지 이거 같죠? 아닙니다. 이겁니다. 어찌할 꼬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자, 쉽게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이거 갖고 계시죠? 이거 똥꼬라고 쓰죠? 여러분들 똥꼬라고 씁니까? 똥꼬라고 쓰죠? 그래서 뭐예요? 똥꼬? 할꼬. 뭐라고? 똥꼬? 할꼬. 여러분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이게 맞죠. 링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링컨이 이제 우리 그 김구 선생님의 보니까, 김구 선생님이 1876년생이고, 1800 초반대예요. 뭐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할아버지 뻘 되잖아요. 한 70년 되니까. 70년이면 할아버지 뻘이죠. 할아버지 뻘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는데 헷갈리는 거였어요. 일단 답은 뻘로 쓰는 게 맞더라고요. 뻘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할아버지 할 때도 뭐, 뻘소리, 뭐, 뻘소리라는 거 알죠? 허튼 소리. 이거 사투리인데. 뻘소리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벌을 줄 순 없잖아. 그래서 뻘. 그럼 이거 띄었어야 되냐 붙였어야 되냐? 뻘은 접사로 접미사니까 붙였어야 됩니다. 뻘이 뭐죠? 이게 또 사투리로 그 개흙이라고 진흙같이 이렇게 뻘 있잖아요. 뻘, 개뻘, 뻘. 뻘은 어때요? 뭔가 푹푹 빠지잖아. 찐덕찐덕 붙어 있잖아.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아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줘야 할지, 즉, 할지의 띄어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럴 때, 띄었을지, 붙였을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외웁시다. 사탕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붙였어야 되죠. 왜냐하면 아니 사탕을 줘야 할지 사탕 주지도 않고 핥으라고 하면 핥아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못했으면 반복. 다시 들어보기.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터리맛 쿠키님께서 질문해주신 함께하다 띄어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쉬운 거예요. 함께하다는 붙였어야 되죠. 왜요? 이게 이미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다는 뜻이 뭡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비슷한 말로 같이 하다가 있습니다. 같이 하다도 붙였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함께하다. 이렇게 떨어져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같이 붙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하다. 떨어져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같이 붙어 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격률 해보겠습니다. 합격률. 답은 율이 맞죠. 뭐뭐 율로 끝나고 뭐뭐 율로 끝나는 거 한자로 치면 이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확실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은행에 갑시다. 은행에 가면 뭐가 있죠? 율이 있습니다. 이율도 있고 뭐도 있죠? 율도 있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앞에 말에 받침이 없으면 율로 갑니다. 앞에 말에 받침이 니은이면 율로 갑니다. 이 원칙이에요.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더 나가볼까요? 자, 받침이 없는 말 한번 찾아봅시다. 받침이 없으면 뭘로 간다고요? 율로 갑니다. 비율, 효율, 세율, 증가율, 감소율, 투표율, 지지율. 다 뭐죠? 받침이 없으니까 율로 갑니다. 받침이 니은이면 니은도 율로 간다고요. 니은으로 끝나는 거 뭐 있죠? 생존율, 백분율, 살인율, 출산율, 할인율 다 니은으로 끝나죠. 니은도 율로 갑니다. 왜? 은행에 가서 이율하고 환율을 보니까 이거는 절대 안 까먹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있으면 이걸 니은을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니은을 뒤집어 뭐가 됩니까? 확이 되죠. 확이 되면 율이 됩니까? 율이 됩니까? 확률. 확률 싸움 하다 해서 뭐 로또는 확률 싸움이다. 이런 말은 없지만 확이 되면 률이 되죠. 즉 받침이 없는 것과 니은일 땐 율인데 받침이 다른 걸로 되면은 률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 가서 이율과 환율을 보고 확률을 보면 이 율로 끝나는 건 모두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침이 이응일 때는 어떨까요? 이응. 이응일 때는 똑같이 이응이니까 율로 갈 것 같지만 이응일 때도 률로 갑니다. 뭐가 있을까요? 시청률? 뭐죠? 률이죠. 시청률입니다. 그쵸? 아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찌가입니다. 오늘은 핫바리 하바리 비교해 볼게요. 당연히 하바리가 맞는 말이에요. 핫바리 틀립니다. 보통 이제 품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을 뜻하는데 하바리가 맞죠. 하바리. 하바리는 한자로 아래 하를 씁니다. 그래서 아래 하, 아래. 낮잡아, 아랫사람을 낮잡아, 하바리. 핫발이 아닙니다. 핫발이 뜨거운 발이 아니에요. 핫발이 아니에요. 하바리입니다. 발음 자체가 하바리. 하바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바리. 따라해보세요. 하바리. 하바리입니다. 하바리. 군바리. 하바리. 이런 식으로 바리바리 하바리. 안녕. 그러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해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코지가 맞죠? 해코지 아니죠? 해코지. 해코지죠, 해코지. 해코지.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해코지라고 하죠. 해치고자. 치고를 줄이면 뭐가 되죠? 코가 되죠. 치고를 줄이면 꼬가 됩니까? 아니죠. 코가 되죠. 그래서 해코지가 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헤매다를 한번 헤매지 말고 한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매다 이 네 개가 있는데요. 어느 게 맞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뭐가 맞을까요? 2번이요? 2번이 맞다고요? 아, 진짜 2번은 아니죠. 다시 고르세요. 어느 게 맞을까요? 1번, 3번, 4번 중에. 3번이요? 3번이 맞다고요? 진짜? 후회 없어요? 마지막으로 진짜로. 그렇죠. 3번이 맞습니다. 어우, 겨우 때려 맞췄네요. 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외우면 아주 편하게. 자, 다시 봅시다.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해부터. 이건 어디서 왔냐면은 헷갈리다 그때 우리 배웠죠. 헷갈리다, 헛갈리다. 둘 중에 뭐가 맞다고 했어요? 두 개 다 맞다고 그랬죠. 이거 복수표준어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도대체. 이 헷갈리다 요 헷이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헤매는 게 뭐죠? 헷갈리는 거죠. 헤매는 건 헷갈리는 거니까 그냥 요거 따라서 가서 쓰는 해를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쉬워요. 그 다음에 메다입니다. 2m를 써야 되나요? 2m를 써야 되나요? 2m는 뭐였어요? 어깨에 메다였고 2m는 같이 이게 붙어 있으니까 묶는 거였으니까 묶는 거 같이 매는 거 매듭을 매다 할 때 그거를 뜻했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저희 집 개가 뒤져가지고 아유 죄송해요. 그래도 계속 가죠. 우리는 NG 없이 그냥 가니까. 이 메다는 우리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이게 맞나 스펠링? 모르겠네요. 일단 뭐 대충 치고 영어 시간은 아니니까 보이스카우트를 했었는데 이때 저희는 보이스카우트는 뭐래요? 뭐 팔자 매듭이니 뭐 그런 이렇게 끈 갖고 이렇게 매듭하는 거를 막 배워요.
뭐 절대 안 풀리는 매듭 같은 거, 뭐 하나만 딱 땡기면 그냥 쉽게 풀리는 매듭 같은 거, 그런 매듭을 배웠는데, 그 매듭을 한번 여기다 이제 상황극을 이게 적용해 보자고요. 매듭할 때, 이제 보이스카우트 선생님이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뭐, 팔자 매듭 해봐, 뭐, 무슨 매듭 해봐, 나비 매듭 해봐, 이렇게 막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헤매죠. 헤맨다고. 그리고 헷갈리니까. 자꾸 헤매. 뭐 할 때 헤맨다고? 매듭할 때. 뭐 할 때? 매듭할 때. 매듭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매듭. 그래, 쓱! 헤매다. 앞으로 헤매다 갖고 절대 헤매기 있기 없기? 없기.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했던 거 연속 선상에서 한번 계속 해볼게요. 이 동영상을 붙이려고 했는데 한 번 더 복습하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해야겠지? 나 공부해야겠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해야 다음에는 보통 뛰는 게 맞는데, 그렇죠? 해야 한다. 뛰었죠? 해야 했다. 뛰었어요. 해야 하겠다. 뛰었지요. 해야 한다. 현재. 해야 했다. 과거. 해야 하겠다. 미래. 이렇게 떼어서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가 탈락되면서 겠다는 혼자 못 쓰니까 어떻게 됐죠? 앞으로 찰싹 붙었죠. 해야겠다. 붙여서 쓰는 겁니다. 하가 탈락되면서 겠다는 혼자 독립해서 쓸 수 없으니까 앞으로 빨리 찰싹 붙어라. 그럼 해야겠지는 똑같죠. 겠지. 혼자 못 쓰이죠. 해야 하겠지죠. 이것도 똑같이. 해야 뛰고 하겠지. 나 공부해야 하겠지? 이렇게 쓸 때는 뛰어야죠. 하지만 하가 탈락되면서 겠지는 혼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앞으로 붙어라.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해야겠다 띄어쓰기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 조금 헷갈릴 때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그 배운 거 기억나나요? 해야 한다? 해야 했다. 이거랑 해야 했다. 뭐가 맞았죠? 이렇게 붙이는 게 맞았나요? 띄우는 게 맞았나요? 공부할 때 야한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띄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해야 했다는 과거형이니까 현재형으로는 뭡니까? 해야 띄고 한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해야겠다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죠? 겠다는 뭐예요? 의미상? 미래형이네요. 했다는 과거. 이거는 현재. 겠다는 미래. 그럼 떼야지. 왜 안 떼어? 답은 붙이는 건데 왜 안 떼어요? 해야겠다는 이게 줄여서 쓰인 말입니다. 해야 하겠다죠. 해야 하겠다. 이때는 떼어서 써야 돼요. 이때는 떼어서 써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니까. 그때는 떼어서 써야 되는데 해야겠다는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가 탈락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겠다만 나오잖아요. 겠다만이라는 이게 혼자 독립해서 쓰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했다는 있는데 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겠다가 원판이라고. 근데 하가 빠지면서 겠다가 어떻게 돼? 혼자 못 쓰니까 찰싹 앞으로 붙어야지. 해야겠다. 그래서 해야겠다는 붙여서 써야 됩니다. 아셨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야 했다 띄어쓰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야 했다를 이렇게 붙여 써야 할까요? 이렇게 띄어 써야 할까요? 해야 했다 띄어 써야 합니다. 해야 했다는 붙여 쓰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했다,
공부할 때 야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해야 했다 아닙니다. 해야 했답니다. 해야 했다는 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과거형이죠. 했다니까. 그러면 현재형으로 쓰면 해야 띄고 한다가 됩니다. 그렇죠? 해야는 또 뭐의 줄임말이죠? 하여야의 줄임말이 해야죠. 그래서 뭐 해야 한다 할 때는 꼭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한다. 극복해야 띄고 한다. 성공해야 되고 한다. 포기해야 띄고 한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절대 야한 생각 하지 마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먹다의 속된 말로 처먹다를 배웠어요. 처먹다는 아닌 걸로. 근데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해쳐먹다. 그죠? 해쳐먹다. 해쳐먹다? 뭐가 맞을까요? 일단 처먹다를 일단 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해먹다. 해먹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먹다도 이렇게 붙였으면 안 됩니다. 해서 먹다예요. 그게 해먹다입니다. 즉 해먹다를 속되게 한 게 해 띄고 처먹다는 거죠. 그래서 해쳐먹다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는데 이제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독서 중독이란 책이 있는데 제 책에 읽으신 독자분께서 이제 오타를 발견하셨나 봐요. 이게 이제 페이지 275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통치 잘하면 똑똑한 국민보다 멍청한 국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루기 편하고 해쳐먹기 편하지 않겠는가? 요 해쳐먹다를 저는 이렇게 썼죠. 해쳐먹다. 잘못 쓴 겁니다. 이거를 지적해 주셨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원래는 그러면 제대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해, 쳐, 먹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 해님 공부해 볼게요. 햇님이라고 말할 때 있어요? 햇님 아니죠? 해님입니다, 해님. 달에다가 이렇게 님을 붙여서 인격화를 만드는 거죠. 달님. 똑같이 해에다가 님을 붙여서 해님. 발음이 자체가 해님입니다. 해님. 발음이 햇님이 아니에요. 발음이 해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가 없죠. 사이시옷 들어가는 규칙이 뭐였죠? 독립된 단어 두 개가 붙었을 때 된 소리가 나면 사이시옷을 붙여준다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님은 전미사예요. 독립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사이쇼식에 들어갈 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발음 자체도 해님이다. 아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해님을 보겠습니다. 해님일까요? 됐어요. 그냥 가죠. 어차피 제가 서 NG 연습하고.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했다 손 치더라도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구어체는 잘 안 쓰지만 문어체에선 좀 종종 쓰입니다. 했다 손 치더라도 뭐 어떤 의미죠? 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보. 그래 내가 했다 손 치더라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 내가 했다고 진짜 내가 양보해서 내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이런 말 씁니다. 그때 띄어쓰기 문제가 걸리는데요. 붙이려 쓸까요? 띄어쓸까요? 답은 붙여 써야 됩니다. 띄어쓰는 게 아닙니다. 했다 손 치더라도 했다 손 요거는 당연히 띄어야죠. 했다 손 치더라도는 붙였습니다. 왜 붙였을까요? 왜 붙였을까요? 자, 양보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양보를 하는 거는 서로 배척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양보는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가까워지려고 다와 손이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서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쓰는 걸로.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허접하다를 알아보겠습니다. 허접하다는 말은 있지요. 근데 허접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허접하다는 것은 허름하고 잡스럽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허접하다에서 나온 말이 허접 쓰레기가 됩니다. 이제 허접하고 허름하고 잡스러운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허접 쓰레기가 이제 표준어인데 2011년도부터 허섭 쓰레기도 표준어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허섭하다는 말은 없고 허접하다는 말은 있어요. 허접 쓰레기도 있고 허섭 쓰레기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허섭 쓰레기는 발음은 쓰루 발음하죠. 쓰루. 근데 쓸 때는 스로 씁니다. 같이 시옷이니까 시옷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허섭 쓰레기 이걸 스로 써야 되는 게 중요 포인트고요. 허접 쓰레기는 다 쓰로 쓰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허리우드와 할리우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알죠? 허리우드 스타. 뭐 같으세요? 할리가 맞을까요? 허리가 맞을까요? 허리 아니죠. 허리 아픈 거 아닙니다. 할리죠. 로버트 할리도 할리잖아요. 아시잖아요. 로버트 할리도 할리잖아요. 또 오토바이 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 그것도 할리잖아요. 그래서 할리우드입니다. 허리 아픈 거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드를 줄인 거죠. 웃으로. 할리우드 아니죠. 웃기지 마세요. 그냥 우드로 써주는 거죠. 네 글자입니다. 할리우드 세 글자 아니죠. 로버트 할리 데이비슨 다 할리 들어가니까 할리우드. 할리우드 스타는 할리우드죠. 허리 아닙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지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헷갈리다 한번 해볼게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오른쪽 헷갈리다요? 헷갈리다? 맞습니다. 그럼 헛갈리다는 틀릴까요?
헛갈려도 맞습니다. 이거는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헛갈리지도 말고 헷갈리지도 말고 두 개 다 맞아요. 뭐라고요? 헛갈리지도 말고 헷갈리지도 말고 두 개 다 맞아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해치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뜻이 있죠. 다 해치다 뜻이 있어요. 해치다랑 해치다 다 뜻이 있어요. 근데 틀리죠. 두 개 다 맞는 건데 뜻은 이제 구별해야죠. 해치다는 막 이렇게 파헤치는 거 있죠. 파헤치는 거. 땅을 막 파헤친다 할 때, 그때 같은 의미고, 해치다는 건 이제, 이렇게 남을, 그죠?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이렇게 해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가끔 헷갈려요. 어떻게 외울까? 해치라고 알죠? 해치. 해태잖아요. 해태. 왜 경복궁 같은 데 호랑이 사자같이 생긴 그런 상이 있잖아요. 해치상이라고 하잖아요. 해치가 이게 귀신 같은 걸 막 해치잖아요. 귀신, 귀신을 해치나, 뭘 해치나 하여튼 해치잖아요. 해치가, 뭐, 나쁜 놈들을 해치나? 정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 연관돼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죠. 해치는 거니까. 예, 군대나 이런 데 가면 해쳐모여! 이러잖아, 해쳐모여. 해쳐모여 할 때는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해쳐, 모여. 이게 맞을까요? 해쳐, 모여. 이게 맞을까요? 당연히 해치겠죠, 해치니까 이거죠. 왜냐? 파헤치는 거니까 막 흩어 뿌리고 막 이렇게 흩어 파고 이렇게 한국말이 안 되냐? 사전을 보고서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귀찮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당연히 해쳐모여는 앞에 게 맞는 거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우리말 연구소 소장 즈가입니다. 오늘은 헬스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일까요? 헬스장. 새해가 밝았으니 우리 헬스장에 가려고 헬스장 막 등록하고 그러죠. 헬스장 아니죠. 헬스장입니다. 외래어는 된소리 쓴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된소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순하게 씁니다. 순하게. 그때도 배웠잖아요. 제주도 재즈로 쓰고, 쇼도 쇼로 쓰고, 헬스장도 스로 쓰고. 아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헬스카다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헬스카다가 맞습니다. 헬스카다 아니죠. 얼굴 살이 이렇게 쏙 빠지는 거 헬스카다. 어떻게 외울까요? 살을 쑥 빼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헬쑥해지죠. 살을 쑥 빼면 얼굴이 헬쑥해집니다. 그래서 헬쑥하다. 살을 쓱 빼지 않잖아요. 쑥 빼잖아.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헛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헛소리를 잘하는데요. 헛소리가 맞죠. 햇소리는 사투리, 햇소리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헛갈리다 알죠? 헛갈리다. 헷갈리다 있어, 헷갈리다. 뭐가 맞을까요? 이건 두 개 다 맞아요. 근데 헛소리만 맞고 햇소리는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헷갈리다는 두 개 다 맞게 해줬어. 왜요? 헷갈릴까봐. 헛소리는 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헛만 되는 겁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로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에 현재로서라고 썼는데 이게 틀린 말이 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이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님. 이게 왜 맞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암을 완치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쓸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도저히 암을 완치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에이즈를 고칠 수 없다. 이런 말들 우리 많이 씁니다. 뭐 이런 말도 쓰겠죠. 지금으로서는, 당시로서는, 이런 식으로 선으로 서로 써줘야 됩니다. 써가 아니죠. 근데 우리 예전에 로서를 이제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로서는 뭐 수단, 방법 이럴 때 쓰는 거고, 로서는 뭐 자격, 지위, 신분 이럴 때 쓴다고 했어요. 근데 현재는 과연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럼? 수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자격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대입을 해서 외워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봅시다. 꽂지 마시고요. 서죠. 이건 써죠. 현재가 쓰면 좋아요, 싫어요? 저는 싫어요. 현재는 우리 두 발로 서 있어야 돼. 난 이게 좋다고. 독립하고 싶어.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현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제 아들 녀석이 현재에 대해서 헷갈리다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뜻은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죠. 근데 뜻이 틀리죠. 뜻이 지금의 시간이란 뜻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간이란 뜻을 말할 때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맞죠? 현재가 아니죠. 지금의 시간이란 뜻일 때는 이게 맞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을 즉가식으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라는 자동차 회사 아시죠? 현대.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발음하죠? 현다이라고 발음해요. 현다이. 현다이라고 발음합니다. 마치 일본 회사 같다고 한국 회사인지 모른다고 하는 경우를 왕왕 듣는데요. 어떻게 발음하냐면 현다이라고 합니다. 현다이. 현재도 이와 비슷하게 한번 외워볼까요? 현다이니까 현자이, 현자이, 자이 아파트, 현자이, 현자이. 그래서 현재 이렇게 쓰면 됩니다. 두 번째로 외우는 방법은 예전 시간에 우리 이거 배웠어요. 실제로. 뭐가 맞았죠? 실제로. 뭐가 맞았죠? 실제로. 답은 이거였어요. 실제로가 맞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웠었죠? 실이 이렇게 갈 때, 그죠? 바늘 구멍이 어떻게 동그랗죠? 실을 바늘 구멍에 이렇게 될 때, 이게 뭡니까? 제로죠, 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외웠어요. 아무튼 간에 실제로는 어이를 쓰고 현재 할 때는 아이를 쓴다. 왜? 현다이 따서 현자이. 실제로는 실과 제로.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안녕. 현자이.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에는 현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 주소, 현재 살고 있는 주소, 그런 뜻이에요. 뭐가 맞을까요? 현 주소. 헷갈립니다. 이거 것 같기도 하고 현 주소죠. 현 주소는 한 단어입니다. 이런 말 잘 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다. 이게 현 주소가 무슨 뜻이죠? 비유잖아, 뭔가. 비유하는 어떤 그 상태, 처지, 그죠? 실태.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현 주소. 그러니까, 단어가 뭔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인다면, 그죠?
그거는 그냥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단어가 되려면 띄어쓰기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죠. 붙여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다.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까? 이거나 현 주소가 이게 주소예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아니잖아요. 뭔가를 비유했잖아. 비유적으로 어느 단어가 쓰였다. 그건 한 단어예요. 한 단어니까 당연히 붙였어야죠. 현 주소는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1번 방금 우리가 한 거 상태, 처지, 실태를 나타내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다. 2번 진짜 현재 주소다.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혈육간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은 뭐 어떻게 했죠? 붙였죠. 형제간도 붙였잖아요. 친하잖아. 그죠? 근데 친구간은 띄어야 됩니다. 안 친하잖아요. 자매간 가깝죠? 붙여야죠. 부자간 당연히 붙여야지요. 가깝잖아요, 사이가. 근데 혈육간은 이것도 혈육이지만 혈육간은 띄어야 됩니다. 사촌은요, 가깝지만 먼 사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형제가 땅을 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떨어져야 됩니다. 사촌 혈육간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퀴즈. 부모 자식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란 자식, 부자간, 모자간 다 붙이는데 모자간도 붙여요. 가까우니까. 근데 부모 자식간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자식간은 떼어야 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호두 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두 과자죠. 호두라고 쓰는 게 맞으니까 어떻게 외울까요? 호두 과자는 2개 이상 먹어야 되니까.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혼구멍을 내다, 혼구멍 나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같죠? 구멍. 혼구멍. 이게 맞죠? 혼구멍 내다가 뭐죠? 혼구멍 나다가 뭐죠? 혼구멍 나다? 혼나다. 혼나다의 속된 표현이 혼구멍 나다입니다. 꾸를 쓰네요. 구멍이 아니고 구멍을 쓴다. 혼나다. 혼나다의 속된 표현이 혼구멍입니다. 꾸중 하나요? 꾸중? 비슷한 꾸중. 꾸지람. 뭘 썼죠? 꾸를 썼죠. 그래서 꾸를 쓰는 겁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혼줄 나다 볼게요. 혼줄 같죠? 하지만 혼줄이죠. 혼줄 나다는 혼나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혼나다. 우리 전에 뭐 배웠죠? 혼나다랑 비슷한 말 뭐였죠? 혼. 구멍. 나다. 혹은 혼구멍을 내다. 그때 뭘 썼죠? 꾸를 썼죠? 왜 꾸를 썼다고 했죠? 꾸중, 꾸지람. 그래서 꾸를 썼다고 했죠? 꾸를 썼기 때문에 이것도 쭈를 씁니다. 이상.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화나에 대해서 띄어쓰기 알아볼게요. 화나, 나 화났어. 뭐가 맞을까요? 나 화나. 나 지금 화나. 화가 나다 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화가 나다. 이렇게 뜨는 게 맞지요. 네. 화나다는 화나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나는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띄어 쓰고 싶으면 조사 가를 쓰면 되는 거죠. 단순하네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랜만에 사이쇼트 한번 해볼게요. 화병 나잖아요. 꼭 참고 있으면 화병 나죠. 뭐가 맞을까요? 화병,
발음은 화, 병. 된 소리가 나죠? 그럼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화랑 병은 한자어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기본적으로 쓴다, 안 쓴다? 그렇죠. 안 쓴다. 그래서 이게 맞죠? 그런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을 쓰는 게 예외적으로 6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뭐였죠? 고태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고태차, 세수해. 고태차, 세수해였죠? 고는 뭐였죠? 곧간, 태는, 탯간, 차는, 찻간, 새는, 새는 뭐였죠? 쇳빵. 수는 숫자. 해는 횟수. 그래서 고태차, 세수해로 외웠었죠. 이건 다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지만 예외적으로 얘네는 사이시옷을 붙여줍니다. 이 6가지만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즐거입니다. 오늘 사이시옷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제거리. 화제거리. 발음이 어떻게 납니까? 화제거리. 화제거리. 된 소리가 나죠? 그러면 사이시옷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따져볼까요? 화제랑 거리. 화제는 한자어네요. 거리는 고유어네요. 한자 플러스 고유어인데 된 소리가 난다? 그럼 당연히 시옷을, 사이시옷을 붙여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리겠네요. 그쵸? 그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쵸? 화제는 당연히 한자어고 거리는 고유어고. 쉽네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 회삿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삿돈. 회사와 돈이 결합된 말이죠. 회사는 한자어죠. 한자어. 돈은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랑 우리말이 합해졌는데 뒤에 된 소리가 난다. 돈으로 발음이 나잖아요. 돈으로. 발음이 나니까 당연히 사이시옷을 붙여준다. 혹시 예전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했던 거 노잣돈 기억나십니까? 노잣돈? 노잣돈? 노잣돈도 뭐였죠? 노자 플러스 돈이 합해진 거죠. 노자가 뭐였죠? 한자어였죠. 한자어. 돈은 우리말이었죠. 그래서 노잣돈 이것도 발음이 된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을 붙여서 노잣돈이라고 씁니다. 근데 노잣돈하고 똑같은 말은 뭐죠? 노자죠, 노자. 그냥 노자라고 그냥 쓰면 됩니다. 노자는 한자 말인데 그냥 노잣돈을 그냥 노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노잣돈이랑 비슷한 게 회삿돈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한자어랑 우리말이랑 합쳐졌을 때 된 소리가 난다면 사이시옷을 붙여준다. 이게 사이시옷 법칙? 규칙? 사이시옷 규칙이니까요. 말이 이상하게 꼬이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회삿돈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회삿돈이 맞을까요? 회삿돈이 맞을까요? 이거요? 이거? 맞습니다. 회삿돈이 맞죠? 왜 그렇죠? 회삿돈은 공금이잖아요. 공금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받쳐서 써야죠? 그리고 회삿돈은 누가 써요? 사람이 쓰죠? 그래서 회삿돈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또 뭐죠? 회사? 회사.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돈은 고유어. 회사라는 단독 단어가 둘이 붙는데
발음 자체가 회사돈이라고 나죠. 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사이 시옷을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횟집 한번 알아볼게요. 왼쪽 게 맞을까요? 오른쪽 게 맞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요? 왜요? 항상 오른쪽이 맞았으니까? 맞습니다. 횟집은 사이시옷을 붙여줘야 돼요. 왜 그렇죠? 두 손 공손하게 회를 먹어야 되니까? 아니죠. 아, 회사 주세요. 두 손 공손하게 회사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죠. 횟집, 회가 뭐죠, 회가? 회는 한자말이에요, 고유어예요? 이거 한자어예요. 한자로 쓰는데, 저는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요. 집은? 고유어? 한자어. 은 고유어죠.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회라는 단어와 집이라는 독립된 단어가 붙었을 때 횟집이라고 횟집이라고 된 소리가 나지요. 그래서 시옷을 붙여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됐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그아입니다. 오늘은 후루꾸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루꾸가 뭐죠? 당구에서 이렇게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치는 게 아닌 요행수로 어중되게 그냥 후루꾸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후루꾸. 일본에서 온 말 같죠. 물론 일본 말이 아니에요. 일본 말이 아니고 플룩이라는 영어가 일본으로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런 말을 쓰게 된 겁니다. 후루꾸. 후루꾸의 어원은 플룩에 있다. 플룩. 이게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요행, 요행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한자 말이잖아요. 이것도 뭐 엉터리, 그죠? 뭐 당구에서는 어중치기라는 말을 쓰네요. 어중치기. 당구 용어네요. 후루꾸라는 것은 플룩에서 왔다. 요행, 엉터리라는 뜻.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후줄근하다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듣는 말이죠. 너 왜 이렇게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니? 와이프도 자주 하는 말이죠. 옷 좀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지 마. 후줄근이죠. 똑같이 우로 나오면 우로 가는 겁니다. 오니까 호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되죠. 호졸근하다로 써야 돼요. 똑같이 우로 써야 되고, 우로 쓰고 싶으면 후로 쓰고 싶으면 똑같이 우로 후줄근하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줄근하다 아니죠. 후졸근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는 우루, 오는 오로, 호졸근하다, 후줄근하다. 아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휴게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휴게소 아니죠. 휴게소죠. 휴게소라고 간혹 쓰죠. 알게 모르게. 아닙니다. 휴게소예요. 휴게소가 뭐 하는데요? 쉬는 데잖아, 쉬는 데. 그죠? 야, 우리 휴게소에 들려서 좀 쉬자. 우리 휴게소에서 쉴게.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흉내내다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 흉내내다 뜻은 다 아실 테고요. 흉내내다 헷갈리죠?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이것은 띄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 흉내내다는 띄었어야 할까요? 우리 학창 시절로 한번 가볼까요? 학교에서 선생님 흉내낼 때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흉내냅니까? 선생님이랑 가까이, 선생님 옆에 탁싹 붙어서 선생님 흉내냅니까? 아니죠? 선생님이 어디 갔을 때, 우리랑 떨어져 있을 때 흉내내죠? 그렇죠? 이것으로 오늘 흉내내다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간간히 이제부터는 더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제 소식을 조금씩 간간히 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권 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전자책만 냈었어요. 전자책을 냈는데, 제 잘 아는 그 출판사 편집장님이, 그 전자책을 종이책으로 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책으로 냈던 출판사에도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냈던 전자책 여러 권인데 그 중에 세 권, 그 세 권이 이제 올 가을을 지나서 한 겨울쯤 되겠네요. 그럼 이제 종이책으로 이제 선보이게 될 겁니다. 제목은 하도 책을 많이 내서 저도 책 제목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건방져서. 책 하나는 조선왕조에 관한 거고, 하나는 세계사에 관한 거고, 하나는 맞춤법에 관한 건데, 그 책이 이제 조만간 종이책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주가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흉측하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흉측하다 이렇게 헷갈릴 때는 거의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거의 의가 맞습니다. 이는 아닙니다. 거의 의가 맞습니다. 부시시의 해입니까? 부수수 해입니까? 부수수죠. 의입니다. 부시시 아니죠.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나죠. 아무튼 간에 의가 답이 맞습니다. 흉측하다는 흉악, 망측하다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흉측하다 이렇게 써야지는 건데 흉악, 망측하다의 준말입니다. 즉 흉측도 축, 망측도 축으로 써야 됩니다. 망측하다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망측하다. 또 망측하다가 아니고 망측하다로 보통 헷갈리면 거의 다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한 95% 이상은 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지, 인지 헷갈린다. 그럼 의로 쓰세요. 그러면 거의 95%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가입니다. 오늘은 흐리멍텅과 흐리멍덩 비교해 볼게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흐리멍텅이요? 아닙니다. 흐리멍텅 아니에요. 흐리멍덩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보통은 다 흐리멍텅이라고 쓰죠. 흐리멍텅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흐리멍덩. 흐릿흐릿하고 분명하지 않고. 왜 멍텅이라고 쓰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멍, 텅, 구리 이런 말 쓰죠. 멍텅구리. 멍청이랑 비슷한 뜻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도 흐리멍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덩이에요. 덩? 덩이 영어로 뭐예요? 덩. 덩이 영어로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죠, 똥. 덩은 영어로 똥이에요. 근데 왜 덩이냐면, 옛날에
이거는 이렇게 구전돼서 내려오는 건데요. 멍든 데 있죠, 멍든 데. 멍. 어디 부딪히면 멍들잖아요. 멍든 데는 똥을 바르면 금방 난대요. 그래서 우리 멍텅이에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흐뭇하다 알아보겠습니다. 흐뭇하다, 이게 답이죠. 이건 틀리죠. 어떻게 외울까요? 흐뭇하다, 흐뭇하다.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할아버지 얼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눈썹이 있고 이렇게 눈이 있죠. 눈썹이 있고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는 이런 공란이 있고, 이렇게 눈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안경을 쓰셨네요. 그리고 이제 코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콧수염이 이렇게 달리셨죠.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우리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뭇하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질가입니다. 오늘은 흙받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흙받기가 뭐죠? 그 미쟁이가 아니죠, 미장이죠. 미장이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서 위에다 이제 시멘트 이렇게 올려가지고 흙손으로 이렇게 촉촉 할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흙을 받쳐주는 거.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잡는 데가 있고 그래요. 모르면 검색해 보세요. 하여튼 흙받기라는 게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판때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흙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있는데 흙받기입니다. 흙받기. 기를 씁니다. 흙바지가 아니에요. 물바지는 물바지라고 쓰겠지만 그건 흙받기예요. 왜 그렇죠? 왜 흙받기죠? 어떻게 할까요, 우린? 쓰레받기였죠? 쓰레바지 아니었죠? 쓰레받기였죠? 기였죠? 그래서 기.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흙빛 알아볼게요. 흙빛.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다 할 때,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다 할 때 뭐가 맞을까요? 이게 맞죠. 일단 흙빛이라는 이 단어는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흑색은 있어요. 흑색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흑색은요? 이것도 있어요. 흑색은 뭐죠? 검은색이죠. 흑색은 진짜 말 그대로 흑색, 흑색깔. 흑빛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을 때만 이 단어를 씁니다. 흑빛은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할 때만 흑빛을 써주는데, 그럼 어떻게 외울까요? 얼굴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흑빛으로. 뭐가요? 얼굴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다고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희한하다 해보겠습니다. 희한하다. 저 참 희한하네. 희한이 뭐죠? 일단 희한하다는 희한하다죠. 히읗입니다. 희한하다. 희가 뭐죠? 희귀하다 할 때 희자예요. 한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희귀할 때 한입니다. 드물다, 희귀하다, 드물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다 뜻은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드물거나 신기하다 이런 의미가 희한하다입니다. 희안하다 아니죠. 그게 어떻게 우리겠습니까? 그거 참 희한한 물건이네. 희한한 물건이구나. 희한한 물건이구나.
그거 참 희한한 녀석일세. 희한한 녀석일세. 희한한 녀석일세. 그거 참 희한하게 재밌네. 희한하게 재밌네. 희한하게 재밌네. 또 어떻게 쓰죠? 희한이에요. 희한이에요. 그거 참 희한이 참 희한하네. 참 희한이 너무나 멋진데 이런 말 잘 쓰진 않지만 답은 희입니다. 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읗 히읗 히읗을 다 써준다는 거죠.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그래서 희한하다 쓸 때는 안을 쓰지 마세요. 흐흐흐 흐흐흐를 생각합시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치와 흰머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흰머리는 한 단어죠. 그래서 붙였습니다. 새치는 그냥 우리 고유어예요. 고유어. 한자어도 아닌 고유어. 그런데 새치와 흰머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비슷한 뜻인 줄 알고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집 처남. 저보다 이제 손이 처남이에요. 이제 형님이죠. 처남 집에 놀러 갔어요. 갔는데, 아, 요새 새치가 너무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흰머리가 생기는 거지, 새치가 생기는 건가? 새치의 사전적 의미가 뭐죠? 새치? 젊은 사람의 검은 머리에 드문 섞여서 난 흰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여기서 방점이 어디 있죠? 젊은 사람, 검은 머리에 드문 난 흰 머리를 새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처남이 젊습니까? 안 젊어요. 드문 났나요? 많이 났어요. 그건 그냥 흰머리예요. 늙어서 난 흰머리라고요. 두 번째, 제가 알고 있는 이모시기 작가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방송도 하시는데 이분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요새 새치가 많이, 이분 연세가 물론 저보다는 어리지만 젊지는 않아요. 새치는 이 젊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고딩 아니죠. 고등학생 정도? 19세. 이때까지를 말하는 거지. 이때까지 새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지. 우리 뭐 30대 후반, 40대 사람들이 새치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나이 도둑놈이죠. 우리는 그냥 흰머리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새치는 제가 봤을 때 젊은 애들, 한 19세까지. 이런 사람은 그것도 드문 나야지. 우리는 흰머리가 더 많은데. 새치라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무튼 좀스럽게 한번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갔어요. 저도 요새 흰머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점점 흰머리가 늘고 있죠. 근데 행복합니다. 왜냐면요. 글쎄요. 나이 드는 게 뭐 슬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저는 좋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끝낼게요. 근데 이 방송 혹시 처남이나 이 작가님이 보셔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안녕.